오늘은 후쿠시마 원전이 핵 폭발을 일으킨 지 11주년이 되는 그런 원래 11일이죠. 3월 11일. 근데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 탈핵주의를 제정하고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재빠르게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유럽 최대의 원전이라고 합니다. 자포리자 원전 단지를 공격하고 그 원전 단지를 소나기에 넣었습니다. 러시아가 핵폭탄을 투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핵 발전소 하나를 폭발시키면 그것이 유럽 전체에 재앙을 가져오는 핵폭탄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핵폭탄이 되는 거죠. 전쟁 시에 가장 위험한 폭탄을 자기 품 안에 안고 사는 것이 바로 핵발전소이기도 합니다. 이번 전쟁은 그런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죠. 체르노빌도 바로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있더라고요. 북쪽에.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위험한 것들을 우리 가까이 두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고 고백하지만 지금 단추 하나면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이미 인간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들의 힘도 아니고 하나님의 힘도 아닙니다. 세계 권력을 손에 쥐고 그들의 머니 게임을 위해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 무서운 소나기에 이 세계는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머니 게임을 위해서 얼마든지 전쟁도 일으키고 핵폭탄도 투여하고 서로를 망가뜨릴 수 있는 핵전쟁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망나니들이기도 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폭탄으로 16만 명 그리고 8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은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이나 한국으로부터 양쪽으로부터 다 외면당했습니다. 보상은커녕 인정도 받지 못한 채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위력이 강한 폭탄들, 수만 기의 핵탄두가 이 전 세계 손에, 인간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은 누구든지 단추만 누르면 언제든지 발사될 수 있는 상태로 항상 발사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 상태입니다. 이번에 대선 토론을 통해서 EU 텍소노미라는 것이 유명해졌습니다. 이것은 유럽, EU라는 건 이제 유럽 연합이고요. 텍소노미라는 것은 녹색 산업 분류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이번에 녹색 에너지로 유럽에서 그렇게 그 분류 체계 안에 포함시키게 됨으로써 그동안 원자력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의 아주 큰 힘을 실어준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원자력을
찬성하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거를 몰라서는 안 되죠. 자기 근거에 가장 큰 그런 지지해 주는 근거인데, 유럽연합이 원전을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시킨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전 포함 여부는 매해, 특히 이 선정하기 전에 지난해 유럽연합의 회원국들 사이에 아주 커다란 갈등을 빚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독일 등 탈원전을 추진해온 국가들은 강하게 이 원전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했고요. 프랑스는 국가의 70%가 원전에 전력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를 비롯해서 동유럽 국가들이 또 여기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대개 이 원전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쪽은 또 찬성을 했습니다. 이런 그 유럽 내의 복잡한 사정들 때문에 서로 대립을 했고요. 이번에 그린 텍소노미가 유럽에서 발표된 것은 이 양쪽의 사정을 절충하는 그런 절충안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걸 그린 에너지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과도기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여기에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전을 담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안전을 담보한다는 것은 조건을 다나 마나인 셈입니다. 왜? 누구나 다 안전하게 하려고 그러죠. 근데 안전하게 하려고 해도 사고는 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고가 나 봐야지 안전하지 않다 하는 게 비로소 판명되는 거니까는 별 의미 없는 조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45년까지 그 폐기물들을 완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을 확보한 나라여야 된다 하는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폐기물을 완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을 확보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한국도 없죠. 그래서 매우 이건 사실은 도달하기 어려운 그런 목표를 제시했다,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은 지금 저준위 핵폐기장이 경주에 어렵게 돼 있고, 근데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거는 고준위 폐기물입니다. 굉장히 그 강력한 핵 쓰레기들이 나오는 셈인데 그것을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도 그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뭐 지역에서 너무 강력한 그런 저항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계속 정부에서 시도하다가 결국은 하지 못하고 지금은 원자력 발전소 내에다 그거를 저장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원전 주변의 주민들은 이중 위험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원전 자체도 위험하고 그 안에 핵 폐기물을 그 안에 또 보관한다. 이건 굉장히 그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핵발전소들은 주로 이 경상남도, 북도 이쪽에 쭉 이렇게 밀집해 있습니다. 지금 그 산불이 나서 막 난리를 피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이 산불이 울진 지역에 나서 그 원자력 발전, 한울 발전소 위험을 지금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원전의 밀집도가, 그것도 대도시 근처에 이렇게 밀집해 있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다 도시역은 떨어져서 멀리 외곽 시골에다가 원전을 세워놨는데, 우리는 부산 근처에 그냥 쭉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부산, 울산 이곳에 밀집해 놨기 때문에 이 엄청난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결정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에너지 믹스 전략입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원전 의존율이 2000년 40%였던 것이 지난해에 29%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매우 천천히 탈원전을 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신규 원전을 짓고 있기도 합니다.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곳을 찾지 못해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기도 합니다. 경남 해안가 지역은 원전 위험에 영구적으로 방사능이 나오는 고준위 핵 폐기물까지 같이 떠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지구의 나이를 대개 46억 년으로 봅니다. 근데 처음 지구에는 높은 방사능 때문에 당연히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이 방사능이 제거되는데 10억 년이 걸렸습니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지구에 다시 인공적으로 방사능을 만들어서 불을 일으킨 것이 어쩌면 인간에게 금지된 불입니다. 이 불을 일으킨 것이 핵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된 일을 인간이 오만으로 저지른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라늄을 채취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한 오염이 발생합니다. 우라늄 광산 속에서 그 추출해내는 우라늄은 0.06%뿐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들은 전부 그 폐기물인데, 그 광산 폐기물에서도 끊임없이 방사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 노동자들, 또 그 산업에 관련하는 사람들의 피폭 상황도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핵 발전을 해서 핵 에너지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 핵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3분의 1만 전력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바닷물로 냉각해서 바다에 방류해 버리는 것입니다. 한국의 제일 큰 핵발전소가 있는 영광 앞바다에는 여름에는 바닷물 온도가 41도까지 올라갑니다. 사우나탕 수준이죠. 근데 그곳에는 쭈꾸미 명품 마을이라는 옛 표지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쭈꾸미는커녕 아무것도 거기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전북 고창군 구시포항인데 칠보 해안이라고 불릴 정도로 해산 자원들이 풍부했던 그런 바닷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1초에 300톤의 온수가 방류됩니다. 365일 바닷물보다
7, 8도 높은 뜨거운 물이 배출됩니다. 냉각시켜서 배출하는데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처에 생물들이 살아갈 수 없는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 모든 어민들은 온배수 피해를 입은 피폭자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핵 폐기물은 100만 년간 관리를 해야 됩니다. 100년이 아니고 100만 년입니다. 근데 우리가 쓴 매우 위험한 이 찌꺼기를 우리 후손에게 넘겨주면서 100만 년 동안 이거 잘 탈나지 않게 보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윤리적인 일입니까? 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조선일보 사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진보 진영의 글이 아니고 조선일보 사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원전 일대는 지옥 상황이다. 젖소들은 물 한 모금 먹겠다고 마른 수로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대고 방사능에 피폭한 애완동물들이 인적 끊긴 거리를 헤매고 소, 돼지 사체가 곳곳에서 널려 썩어가고 있다. 논과 밭에는 키만큼 자란 잡초만 우거져 있다. 바닷가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반경 20km 반원형 지역 628제곱킬로미터가 출입 금지 구역이다. 서울이 605제곱킬로미터니까 그거보다 훨씬 넓은 면적이죠. 이 지역이 유령지대가 되어가고 있다. 사고 원전에서 핵 연료를 회수하고 시설을 해체하는데 3, 40년이 더 걸린다고 한다. 도쿄 사람들은 규슈 쌀을 사다 먹고 도쿄하고 후쿠시마는 엄청난 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쿄 사람들이 규슈, 저쪽 남쪽에 있는 규슈 쌀을 사다 먹는다고 합니다. 수돗물이 겁나 생수를 사 마시고 원전 사고 이전에 만든 통조림만 아이에게 먹인다는 주부도 있다. 일본 정부는 향후 10년간 복구 비용을 23조 엔, 314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리 원전 사고가 나서 가동이 수시로 멈추기도 하죠. 일주일씩 멈추고 그런 일들이 많이 보도가 되는데, 이게 조금 지나도록 수습이 안 되면 후쿠시마가 되는 겁니다. 바로. 게다가 원전 측은 그것을 은폐합니다. 그 사고 났다 하는 것도 어렵게 기자들이 찾아내서 추궁을 해야지 그런 적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정도입니다. 수명이 다해서 이렇게 위험천만한 원전에 대해서 정부는 재가동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그렇게 했죠. 그동안 사고는 미국, 소련, 일본 등 소위 최고의 핵기술을 보유했다는 국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리 원전은 바로 부산과 잇대어 있습니다. 그 원전 30km 이내에 350만 명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이게 다 20고 지근거리에 있고요. 우리나라 산업의 15%를 생산하는 울산도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도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가까운데 딱 안방 옆에다가 이 원전을 딱 해놓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대도시 인접 지역에 원자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핵발전소는 핵무기만큼 위험합니다. 핵발전소는 공격과 테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방사능을 뿜어낸다는 점에서 핵무기보다 훨씬 위험한 것입니다. 핵발전이 가장 싼 전력을 얻는다고 선전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 비용이 싸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다른 전력 생산,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 가격이 많이 낮춰져서 오히려 원자력이 더 생산 단가가 높은 그런 시점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발전된 거는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과잉되는 전력 생산으로 심야 전기를 장려하고 보조금 주어 가면서 전기를 팔아먹었습니다. 한때 그랬죠. 그러나 금방 과잉이 되고 과잉 사용이 되고 이것은 전력값의 상승으로 또 다른 시설의 핵발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 진짜 핵발전을 하느냐? 이미 단가가 싸지도 않고 폐기 비용도 비경제적인 핵발전을 하는 이유가 뭔가? 그 진짜 이유는 핵무기 제조를 위해서라고 봅니다.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것은 명분일 뿐 그 폐기물을 가공해서 얻는 플루토늄, 이 플루토늄은 아주 맹독 중에 맹독인데요. 각설탕 5개 정도의 플루토늄이 있으면은 전 일본 국민을 살해할 수 있는 맹독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은 일본의 핵 재처리를 용인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장에라도 수천 개의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것이 일본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가? 첫째는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고 한국 그리스도 신앙 선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핵 문제의 첫 출발점은 피폭자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핵 문제를 과학기술이나 정치역학, 경제적 관점에서 보기 전에 생명평화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지 11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현지인들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은 방사능 위협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때의 폐기물을 처리를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잊어버렸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건설, 홍천의 양수발전소 설치, 이것으로 인해서 자연 생태계와 지역 공동체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송전탑 원전의 전기를 서울까지 끌어오는 그런 시설이죠. 근데 거기 그 밀양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필요하면은 서울 옆에다 너희들이 원전 해놔라. 그거 왜 여기다 해놓고 이렇게 끌고 가서 가느라고 온통 난리를 피느냐. 그러고 이 밀양의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단위 면적당 원전 밀집도는 세계 1위라는 두렵기만 한 기록을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모두 이미 그 공포에서 잠정적인
피폭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탈핵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두 번째 명제는 기독교와 핵은 양립할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핵폭탄과 핵발전소는 처음부터 전쟁과 자본의 폭력적인 탐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라고 질타합니다. 근데 원자력은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살상력을 가진 폭탄 제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의 엄청난 사고를 통해서 인류를 당황스럽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전력 생산 단가가 싸고 안전한 에너지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가장 싼 전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고로 생기는 비용은 언제나 로비를 통해서 국가로 떠넘깁니다. 원전 마피아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사고, 어느 산업이든지 거기서 생기는 사고는 그 산업체가 책임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한번 사고가 나면은 나라가 절단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고기에 그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무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하고 끼어서 로비를 해서 사고 책임은 국가에서 지도록. 그래서 생산 단가가 싸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사고가 나면 끝장인데, 그럼 후쿠시마 사고가 나왔고 일본의 국토의 3분의 1 정도가 오염이 되고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비용을 어떻게 그 일부의 사람들이 분담하겠습니까? 책임질 수 없는 일을 국민들에게 떠올리고 한쪽으로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부추기면서 그 이익만을 뽑아가는 이 괴상한 조직이 바로 원전 마피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친 태양은 우리 모두를 살리지만 인간이 만든 핵분열의 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파멸로 이끄는 죽음의 에너지입니다. 기후위기에 직면해서 생태적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받는 이 시대는 핵발전의 허상 속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은총인 생태 에너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런 일을 위해서 교회는 기후위기의 불이한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반평화적 움직임이 밖에서 멈추기를 원한다면 내 삶에서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로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불편을 감수하고 덜 화려하고 덜 밝고 덜 편리한 것을 감수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그런 삶을 살아야지 우리 내부로부터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지 반핵 운동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침묵하시겠습니다.